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의 신 조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네요. 이제 수요일이면 이제 꺾이는 요일인데 화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볼 거냐면, 오늘은 그 선화증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보통 그 해외 영업 진행하면서 바이어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물건 보내고 무역 서류나 선적 서류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BL입니다. BL. 그래서 뭐 오리지널 BL이니 서렌더 BL이니 뭐 에어웨이블이니 씨웨이블이니 뭐 많은 얘기를 이제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 영업사원들, 그러니까 뭐 무역 실무 쪽에 그 포워더나 선사 쪽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수출 제조사 또는 그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해외 영업 사원들 기준으로 좀 쉽게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BL이라고 하는 빌 오브 로딩이라고 해서 그 선화증권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특히 얘기하는데, 이게 엄연히 따지면은 오리지널 BL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리지널 BL이라고 하는 거는 원본 선화증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OBL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유가증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BL의 서류는 이제 권리와 의무를 다 가지고 있는데, 권리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 화물의 가치와 동등한 증권이기 때문에 그거를 찾을 수 있는, 화물을 찾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증서입니다. 그래서 권리증서에 권리의 의무가 가지고 있고, 또 운송인 또는 대리운송인들은 화물을 그 계약에 의해서, 운송계약에 의해서 수령하고 그거를 선적하였다는 증명 또는 이를 약속 장소 데스티네이션까지 운송하겠다는 그 목적지에 해당 소지인에게 그 인도하겠다는 의무를 지어지는 그 이행 증권의 의무도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BL은 OBL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권리 증서이자 그 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담을 지어지는 이행 증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분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OBL은 이제 그 증권이기 때문에, 이게 증권이 뭐냐면, 저희가 옛날에 이제 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도난이나 이런 그 분실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다 가지고 있으면 뭐하니까 튼튼한 금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금을 맡기는 겁니다. 금을 맡겨가지고 그 금을 맡겼다라는 증거 서류를 이제 증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증서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금을 되찾고 싶을 때 그 시큐리티 맡겨놓은 그 사람한테 그 증서를 주고 그 권리를 행사를 하면은 그 증권에 해당하는 금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화물을 이제 실는데, 화물을 실기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워더, 운송업체 또는 그 선사, 그 해상 또는 항공 운임을 주최하는 그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을 통해서 나의 물건이 수입자들한테 이제 넘어가잖아요. 근데 수입자가 그 물건을 찾기 전까지는 그 물건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그 물건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를 했을 때 그게 수입자께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자가 그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화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수입자가 그 화물에 대해서 대금 지급이 완납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그 증서를 증권을 보내서 그 증권을 수입국에 수입통관 또는 해당 포트에 도착했을 때 제시를 하게 되면 그 증서를 이게 수출자가 발행한 그런 선화증권, 유가증권이구나 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교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선사나 포워더가 물건을 이제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그 유가증권이 있고 운송장 개념이 있습니다. 운송장은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유가증권의 개념은 없고 그냥 이제 보내는 거에 대해서 트래킹을 할 수 있고 운송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그 증빙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화물 운송장이라고 합니다. 화물 운송장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웨이빌이라고 하는데, 항공으로 진행하는 거는 항공 화물 운송장이 있고 에어웨이빌, AWB라고 하죠. 그리고 해상 화물 운송장은 C웨이빌을 해서 SWB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화물 운송장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OBA라고 다르게 이제 약간 그 서렌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낼 때 그 물건의 그런 유가증권의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면 그 스캔본을 받은 사람이 이제 가서 신고하고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렌더 BL이라는 건 뭐냐면, 그 서렌더 BL의 정의를 좀 내려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 BL, OBL에 대한 그런 권리와 의무를 이제 약간 그런 거를 서렌더 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OBL을 서렌더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OBL의 원본의 그런 그 권리, 효력을 이제 상실함으로써 원본이 없어도 물건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바이어들이나 그 이태리 같이 현지 운송 통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지역 같은 경우는 바이어들이 서렌더 비어를 자꾸 요청합니다. 그래서 OBA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기가 좀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라든지 홍콩, 싱가포르, 일본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이나 저기 부산 포트에서 물건이 실제로 출항을 하게 되면 도착하는 그런 항에 물건이 도착을 했는데 이 OBL이 도착하는 시간이 물건 도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서렌더 처리를 해줘가지고 미리 물건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서렌더 BL은 화물의 주인이 일단은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BL 종류 중에 하나긴 하지만 실제 서류 전달 속도보다 속도가 그 화물 속도보다 좀 느리게 된 경우에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현지 그 수입 통관 및 운송 체계가 복잡한 곳에서는 OBL에 대한 것보다 조금 서렌더 BL을 바이어들이 많이 요청할 경우에 진행을 한다. 그래서 화물 인도 그 지체 또는 그런 지연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렌더 비율을 수입자의 요구에 의해서 수출자가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서렌더 비율에는 이제 그 화주명을 정확히 이제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 OBL 같은 경우는 신용장 같은 거를 연다거나 아니면 이제 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뭐죠? 그 대금 지급할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 화주명을 기입을 안 하고 to order of bank, to of mode, shipment, to of mode 뭐 스페셜한 그런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 그 물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서렌더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주 이거를 딱 기입을 해 가지고 컨사인이 표시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BL은 이제 OBL과 화물 운송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OBL 같은 경우는 수출자가 물건을 선적하고 BL을 발행하면 그 BL을 가지고 오리지널 BL을 가지고 있다가 수입자에게 대금을 100% 지급받고 나서 이제 특송으로 이제 보내줘가지고 수입자가 그 OBL을 수령한 다음에 수입 통관해서 물건을 찾을 때 이제 활용하면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화물 운송장에는 에어웨이빌하고 C웨이빌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서렌더 BL을 서렌더 처리해 가지고 원본의 효력을 상실한 BL이기 때문에 화물주가 없이도 물건을 찾을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게 서렌더 BL이라고 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좀 이제 그 프로세스상 좀 디테일하게 그
해상 운송 BL 절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은 제일 먼저 이제 수출자가 있고 이제 수입자가 있잖아요.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가 있는데 이 중간에는 포워더가 있고 이 포워더 다음에는 이제 그 shipping 선사가 있습니다. 이제 선사는 보통 FCL을 주관하죠. 컨테이너, 풀 컨테이너. 그러니까 FCL하고 LCL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FCL은 이제 그 풀 컨테이너 로드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꽉 차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LCL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풀 컨테이너 아니고 이제 나눠서 선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화물을 콘솔 작업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선사에서는 그 오더를 어떻게 받냐면 그 FCL로 받고 그다음에 포워더는 그 LCL로 여러 그 슈퍼들에게 물건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콘솔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콘솔을 가지고 포워더가 선사한테 이제 그 FCL 풀 컨테이너로 오더를 하게 되죠. 그래서 FCL 풀 컨테이너로 진행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 부산포트 그 야드 CY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야드 쪽으로 가고 만약에 LCL 그다음 적합 그 다른 화물이랑 같이 선적하는 그 콘솔 같은 개념의 그런 포워더 진행일 경우에는 CFS라고 컨테이너 플레이 스테이션이라고 그 집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퍼들이 10개다. 그럼 10개 시퍼들을 한 곳에 CFS에서 모아가지고 하나의 풀 컨테이너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야드로 옮기면 된다. 그래서 FCL 풀 컨테이너를 쓰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야드로 바로 진행하게 되지만 LCL 이제 부분 화물 적재 콘솔 작업을 해서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포워더가 그 컨테이너 스테이션, 플레이 스테이션에서 CFS에서 다 집하해가지고 그거를 풀 컨테이너에 만들어가지고 야드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소량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한 컨테이너를 꽉 채울 20피트 컨테이너를 하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포워더에 요청을 하면 포워더에서 LCL 처리해서 CFS에서 화물을 모아가지고 선사에다가 오더를 주면 그 FCL로 오더를 진행해서 마스터 BL 끊고 그리고 나서 CY로 컨테이너 야드로 그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로딩 데크로 이제 이동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보통 LCL을 많이 쓰기 때문에 LCL을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밥솥을 10개를 보낸다. 그럼 20피트 컨테이너에 10개를 실기 위해서 풀 컨테이너 하나를 다 빌리면은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만 사는 겁니다. 한 컨테이너의 부분. 그거를 이제 그 LCL 이게 그 풀 컨테이너고 이제 less than 컨테이너라고 이제 해서 다 차지 않은 부분에서 LCL이라고 하고 그 FCL은 풀 컨테이너에서 그 FC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을 진행하면 LCL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자가 물건을 화물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운송 스케줄을 잡잖아요. 그러면 오더를 넣으면 포워더가 그거에 대해서 오더를 접수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콘솔하죠. 만약에 이제 수출자가 10명이다. 그럼 10명 거를 20피트 또는 40피트 하이큐브에다가 딱 이제 스케줄 부킹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꽉 차게 되면 FC의 오더를 선사 쪽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shipping 라인이라고도 하고 이제 선사라기도 하고 하는데 이 선사 쪽에서도 그러면 이제 예상 출항일이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제 화물을 이제 선적하는 BL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화물을 선적을 하게 되면 선적한 기준으로 해서 이제 BL이 발송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은 이제 선적이 됐으니까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이제 수입자 쪽으로. 그럼 이제 BL을 발생하게 되면 이 BL을 이제 포워더를 거쳐가지고 수출자로 가는데 선사에서 포워더 쪽으로는 이제 마스터 BL을 발행을 하고 이 포워더는
이제 콘솔 작업을 했잖아요. 예, 여러 개, 10개의 그런 그 수출자를 모았기 때문에 이 포워더는 마스터 BL을 근간으로 해서 하우스 BL을 이제 10개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받는 게 이제 수출자가 이제 BL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BL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제 대금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걸 보내면 되는데 BL을 특송으로 DHL 같은 걸로 보내서 이제 수입 통관하는데 쓸 수 있게끔 보내면 되는데 수입자가 아직 대금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그냥 보내주시면 안 되고 왜냐면 이제 BL을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물건을 화물을 찾을 수 있는 권리라 그랬죠. 그래서 OBL 이꼴 화물 가치 하고 동등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내버리게 되면 돈을 안 주면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언지를 합니다. 그래서 ETD가 나왔고 BL이 나왔으니까 이제 빨리 대금 지급을 해라. 그러면 그쪽에서 약속된 시간 안에 이제 대금을 지급을 하고 확인하고 특송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배가 지금 화물이 가고 있죠. 운송을 하고 있고 그럼 특송으로 DHL로 이제 원본 BL이 이제 OBL이 이제 가게 됩니다. 수입자가 그거를 받고 이제 화물이 이제 도착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수입자가 그 BL을 이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워드를 통해서 그 목적항의 그 선사 쪽에 BL을 접수를 하게 되면 그 BL에 확인되는 대로 이제 카고에서 이제 릴리즈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건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선사가 물품을 선적한다. 이제 ETD 출항일이 나오고 ETA가 나오죠. ETD는 Estimated Time of Delivery 출항일이 되고 Departure 그리고 ETA는 Arrival 해서 도착일 예상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TD, ETA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화주에게 포워더를 통해서 이제 BL을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BL을 발행하게 되면 이제 한 3부 정도가 기본으로 발생이 되는데 한 부류가 분실하게 되더라도 다른 거를 이용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3부를 발행해 주고 근데 만약에 한 부를 쓰게 되면 나머지 거는 이제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화주는 이제 수입이 되는 거를 대금 입금 확인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OBL을 이제 DHL을 통해 가지고 BL을 이제 수입자에게 이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수입자는 OBL을 가지고 선사에다가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BL을 확인하고 화물하고 비교해 가지고 OK 사인이 나면 이제 카고를 이제 릴리즈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자는 BL을 근거로 해서 수입항에서 수입 통관이 끝난 물품을 이제 수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BL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들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반복해서 조금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항공 운송 같은 경우는 이제 BL 절차에서 에어웨이 빌 쪽으로 이제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효력이 없기 때문에 화물 영수증으로 단순히 취급되고 단순히 이제 수취증으로만 활용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서렌더 처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절차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쉬퍼가 A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출 국가의 운송인이 이제 그 C웨이 빌 또는 에어웨이 빌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명식이기 때문에 컨사이니가 명확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BL을 그러니까 웨이 오브 빌이죠. 그 화물 운송장을 슈퍼 A사에게 전달하면 이제 A사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컨사이니 B사에게 스캔을 떠가지고 이제 이메일로 그 쇼핑 어드바이스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수입자죠. 컨사이니가 그거를 받고 그 포워더한테 이제 연락을 하게 되면 현지 포워더에서 운송비에 대한 그 청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송비에 대한 결제를 컨사이니가 하게 되면 컨사이니 B사죠. 컨사이니 수입자가 딜리버리 오더를 요청을 하게 되면 포워더가 보세구역에 딜리버리 오더를 발행하게 되고 이제 화물을 이제 반출받게 됩니다. 그러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으로 이제 물건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무 조항은 아니고요. 그 BL만 전달이 되면 그 어드바이스 쉬핑 어드바이스만 전달이 되면 그 쉽게 운송비만 결제를 하게 되면 쉽게 그 딜리버리 오더를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OBL하고 서렌더 BL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볼 게 해외 영업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어들이 이제 계속 이제 서렌더 BL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신뢰가 좀 이렇게 탄탄하게 쌓여 있는 바이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여신 조건이 워낙에 그냥 DA로 깔려 있다던가 페이먼트 텀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는 그냥 서렌더 비를 발행하고 먼저 물건 찾기 하고 나중에 오래된 롱텀 파트너십에 의거해서 물건을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아니 대금을 그 약속된 날짜에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서렌더 비어를 발행해달라고 해서 그냥 신입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서렌더 비어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비어를 발행했는데 그 사람들이 물건을 찾아가 버렸어요. 왜냐면 이제 서렌더 비어는 그 권한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 유가증권에 대한 그 권한이 이제 상실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자가 물건을 찾아갔는데 대금을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금 지급을 안 해버리고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출자가 상당히 이제 그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는 물건을 바이어가 서렌더 비율로 요청을 할 경우에는 물건을 보내기 전에 무조건 대금 지급을 먼저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서렌더 비율로 하지 말고 그냥 OBL로 진행을 하십시오. 그냥 오리지널 비율로 진행을 하는데 페이먼트 텀을 OBL 선적하고 나서 며칠 안에 4일 안에 너네가 페이먼트를 진행해라. 그래서 페이먼트 100% by TT 그리고 after shipment day 이렇게 하게 되면 선적하고 나서 4일 안에 페이먼트를 지급을 해라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선적했다고 선적에 대한 통지를 하게 되면 그 통지한 이후부터 약속된 4일 또는 7일 안에 수입자가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대금 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OBL을 DHL로 발송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걸 받고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그 수입자 입장에 이렇게 되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죠. 근데 수입자 입장에서는 왜 자꾸 서렌더 비엘로 하게 되냐면 처음에 진행을 할 때 그 물건을 실을지 안 실을지에 대해서 좀 믿어 의심스럽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자가 100% 대금 지급을 했어도 물건을 선적을 안 하는 경우도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입자들도 그렇고 수출자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제 페이먼트 텀으로 일정 기간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경우는 한쪽 입자만 이제 막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OBL로 똑같이 오리지널 BL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선적은 OBL이 나왔다는 거는 일단 배에 태웠다는 거기 때문에 OBL을 받고 이제 물건을 이제 오는 도중에 대금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 수입자도 그렇고 수출자도 그렇고 양쪽 다 그래도 나는 불안하다 그러면 신용장을 개설하셔가지고 중간에 은행을 끼는 거죠. 은행이 담보를 해서 오리지널 BL을 담보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 신용장을
하시게 되면은 물건은 무조건 오리지널 BL이 있어야지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하나의 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신용장 업무도 귀찮다. 나는 또 다르게 하겠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제조사 쪽에서 원가가 한 30%, 만약에 100%가 이제 조립하고 품질 관리까지 다 해가지고 서비스 비용까지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프라이스에 원가가 30%다. 그러면 바이어가 첫 거래할 때 그냥 원가에 대한 부분만 자재 구매 대용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사 쪽, 슈퍼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입자가 사라지더라도 원가에 대한 부분은 보장이 받기 때문에 그거 성금 30% 받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선적하고 나서 30% 받고 60% 받고 나머지 도착해서 40% 받고 이렇게 해서 분할로 진행하는 경우가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규모가 어느 정도 작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한 방에 성금 주든지 아니면 나중에 후불 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프로젝트가 100만 불 이상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신용장을 통해서 은행의 담보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제조 원가에 대한 30%에 대한 그 원재료비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바이어들한테 받고, 그리고 나서 운송을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OBL에 대해서, 선화증권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이게 팁인데, OBL하고 서렌더비어라고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쉽게. OBL은 이제 앞에 오리지널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오리지널 이렇게 써 있고, 뒤에 딱 돌려보면은 뒤에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약관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OBL을 작성이 되게 됐다는 건 뭐냐면 그거 자체가 운송 계약을 선사하고 진행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관에 의거해 가지고 모든 뭐 사고 났을 때에 대한 그 후속 조치라든지 아니면 관련 그 국제운송법에 대해서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행이 되고요. 그리고 서렌더 같은 경우는 그 앞 페이지가 OBL은 오리지널 써 있다 그랬잖아요. 서렌더는 서렌더라고 써 있거나 surrendered라고 써 있거나 아니면 copy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은 약관이 하나도 없고 그냥 백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복잡한 BL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해외 영업 그 에어레 매니저가 또는 이제 무역 실무 하시는 로지스틱 매니저가 해외 무역 운송을 하실 때 바이어하고 코레스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BL 주세요, OBL 주세요, 에어웨이 빌 주세요, 시웨이 빌 주세요, 아니면 서렌더 BL 주세요, 이런 거 했을 때 간단한 그런 정의, 개념에 대한 이해하고 해상 운송 BL 절차가 그 선사 쪽에서 포워드를 거쳐서 수출자를 통해서 특송으로 통해 가지고 BL이 수입자로 가서 BL이 선사의 도착지 국가의 목적항에 선사의 제공가 되면 포워더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수입 통관 이후 그 보조 창구에서 이제 물건을 수령받을 수 있다. 이렇게 순서 절차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다면 많이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 OBL을 주지 마라. 서렌더를 요청할 때는 미리 100% 대금을 받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원재료값에 대한 자재 구매 비용은 30% 받고 진행을 해라. 이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관계가 뭐 두터워져서 이제 롱텀 파트너십이 될 경우에는
약속된 날짜에 돈을 꼬박꼬박 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OBL과 서렌드 BL에 대해서 알아봤고 해상 운송에 대한 BL 절차를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영업의 신 조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